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XRP 리플코인입니다. 리플코인 오늘 나온 뉴스 한번 보시면 XRP 아직 왜 안 오를까? 지금이 진짜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리플코인을 오랫동안 투자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지긋지긋하죠. 정말 조금 올라왔다가 와장창 내리고 조금 올라갔다가 또 엄청나게 내려오는 이런 모습들만 반복하고 있는 게 리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엄청나게 많으시죠. 그만큼 XRP 리플코인의 변동성은 정말로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이 진짜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XRP 리플 코인에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겠죠. XRP 역사상 가장 강력한 펀더메탈에도 30%나 급락한 이후 전 고점 5,000원 라인에서 지금 현재 시점 30% 이상 급락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에 있을까요? 물론 대외적인 이벤트인 첫 번째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라서 시장은 엄청나게 하방 압박을 받았죠. 그런데 이건 니플뿐만 아니라 비트코인도 증시도 마찬가지로 같은 영향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해당되는 XRP 리플 코인에 그만큼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많기 때문에 못 올라가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관세로 하락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모멘텀이 많으면 빨리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횡보 라인을 가져오면서 변동성을 가져오는 걸까요? 이 부분이 조금은 의아할 수 있습니다. XRP 강력한 호재에도 왜 오르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기관이 진입하기 전 소액 투자자를 털고 있는 작업 중에 하나다라고 판단합니다. 기관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고래라는 세력들이죠. 이 고래들은 왜 이렇게 소액 투자자, 즉 개인들의 물량을 털고 움직이려고 할까요? 이건 주식 거래 오래 해보시고 코인 거래 오래 해봐서 다들 아실 겁니다. 강력한 모멘텀이 있고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승의 재료가 있다고 한다면 고래 입장에서는 비중을 늘려야 되겠죠. 비중을 늘리는데 개인들이 물량을 많이 들고 있다면 개인들의 물량을 털면서 그들의 비중을 추가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시점에 강력한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체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강력한 XRP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우리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파란색으로 된 링크 보이실 거예요. 링크 눌러주시면 저와 함께하는 무료 정보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어요. 들어오셔서 매수, 매도, 그에 따른 비중 관리 및 대응 방법까지 빠르고 확실한 정보 알려드릴게요. 100%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자료와 또 그에 따른 비중 관리 및 대응 방법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코인 정보방 참여해 주시면 되시고요. 정보방은 번거롭고 싫다 하시는 분들은 부담 없이 자료만 받기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만큼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러한 부진한 흐름 속에서도 전문가들은 지금은 인내의 시기다라는 뉴스 기사가 나왔는데요. 물론 이 인내라는 게 굉장히 어렵죠.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내가 투자를 했으면 다음날 바로 오르고 많이 올라갔으면 좋긴 하겠는데 투자를 하고 바로 올라가지 않고 횡보 라인을 가져오고 아니면 조정 구간을 가지고 와서 또 한번 바닥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면 정말 힘이 든 게 인내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영상 여러 번 찍으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게 리플이 가지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 그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 리플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은 CBDC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리플 코인입니다. IMF라는 국제통화기금과도 리플이 손을 맞잡고 CBDC를 개발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죠.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됩니다. 이 말인즉슨 국제 송금도 스위프트로 국제 무역도 스위프트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더욱더 발전시켜가면서 안정적인 상승력을 가져가겠다. 자신들의 달러를 더욱더 발전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스위프트는 국가 간의 송금 거래를 말합니다. 국가 간의 송금 거래가 원래 스위프트로 있었는데 이 스위프트를 XRP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스위프트는 원화에서 만약 일본 돈으로 바뀔 때 달러로 바꾸고 나서 다시 엔화로 바뀌는 게 스위프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가 아니라
XRP에서 XRP로 넘기게 되면 당연히 시간도 절약되고 수수료도 절약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대 가치도 더욱더 큰 게 바로 XRP 코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ETF,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보류가 되어 있지만 IPO, 주식시장의 상장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는 리플코인의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입니다. 이러한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고래들 입장에서도 계속적으로 비중을 사모으고 싶은 게 바로 XRP 코인이죠. 하지만 너무나 길게 횡보 라인을 가지고 있는 현재 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3,250원 라인을 돌파하는 게 상승 추세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개인들은 지칠 수밖에 없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인내를 하게 되면 마지막 달콤한 결과를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 힘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2,50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못 올라갈 거야. 지쳐서 매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부분을 유도하고 있는 게 시장에 대한 조정 구간입니다. MM 세력이라고 하죠. 마켓 메이터들은 지금 이 시장이 이 가격대가 맞는지 아닌지를 테스트하고 있는 과정, 바로 조정 구간을 갖고 있는 현재 시점이니까 이 조정 구간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리플이 가지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뭐가 있는지 먼저 판단하시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을 알고 있으면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그리고 비중 관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하나씩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하겠죠.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굉장히 좋은 기회이고, 만약에 리플을 고점에 매수해서 지금 손실이신 분들 같은 경우도 그냥 내 평균 단가 올 때까지 막연히 기다리지 마시고 과감하게 추가 매수를 통해 평균 단가를 낮추는 작업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아무 구간에서 비중 관리 없이 들어가게 되면 또다시 시장이 흔들릴 때 손실 보고 매도하는 일들이 발생하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구간에서 진입하신다면 상당히 큰 수익을 누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파란색으로 된 링크 보이실 거예요. 링크 눌러주시면 저와 함께하는 무료 정보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어요. 들어오셔서 매수, 매도, 그에 따른 비중 관리 및 대응 방법까지 빠르고 확실한 정보 알려드릴게요. 코인 처음 접하시는 분들 혼자서는 차트 하나 분석하기도 너무 힘드시잖아요. 나는 혼자서도 핵심 용어들, 차트 흐름 등 깊이 있게 공부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한 코인 핵심 요약집도 같이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자료와 또 그에 따른 비중 관리 및 대응 방법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코인 정보방 참여해 주시면 되시고요. 정보방은 번거롭고 싫다 하시는 분들은 부담없이 자료만 받기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만큼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XRP 리플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나왔던 뉴스 한번 보시면 리플 회장이 폴 애킨스 SEC 위원장과 회동할 예정이라는 뉴스 기사인데요. 리플 회장과 SEC 위원장이 왜 회동을 할까요? 그리고 이 부분이 왜 뉴스에 나오면서 강력한 지지라인을 형성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까요? SEC는 증권위원회이죠. 미국의 증권위원회는 XRP 리플코인을 보고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너희는 증권이니까 우리 증권법을 따라야 된다. 너희들의 판매 방식은 잘못됐으니까 너희들은 확실하게 벌금을 내야 돼.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압박했던 게 바로 SEC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SEC 위원장이 바뀌었죠. 법적 리스크가 해소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물론 사실상 끝나긴 했지만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습니다. SEC와 이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는 거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부분 이후에 ETF, 바로 펀드의 상품이 출시가 되는 부분도 SEC가 승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SEC는 XRP 현물 ETF 심사를 6월 달로 연기했다. 리플 소송의 영향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미국 법원은 SEC와 리플의 항소심 60일 중단을 승인했는데요. 리플과 SEC는 공동으로 미국 법원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항소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중단해 주세요. 60일 동안 중단을 승인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4월 16일이니까 6월 16일 날 그 결과치에 답이 나오겠죠. 리플의 현물 ETF 승인은 다음 달
그러니까 6월 달입니다. 6월 17일로 연기가 되었다. 가격 영향 부분은 당연히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지만 6월 16일에 공식적으로 법정 리스크가 발표가 될 부분인 거고 그 다음 날인 6월 17일날 ETF가 승인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ETF를 현재 시점 SEC가 승인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지만 SEC 위원장과 회동을 하면서 조금 더 빨리 나올 가능성 또한 매우 높고 그 부분을 통해서 소송이 완벽하게 정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ETF도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이전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이 SEC가 해킹을 당해서 비트코인 ETF가 아직 승인도 안 됐는데 승인되었다라고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날은 또 해프닝이었다. 또 그 다음 날 곧바로 현물 ETF가 출시가 되었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기 전에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줬던 계기를 만들었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제가 이 부분 설명해 드리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있죠. 고래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래들은 기관과 기업이죠. 이러한 고래들 또한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가기 원하면서 먼저 매집하는 과정을 가져왔다라고 말씀해 드렸죠.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왔을 때 뉴스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 선점효과의 노림수가 있다라는 뉴스 기사인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시점에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나왔고 월가 그러니까 고래들이죠. 코인 시장에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매집한 후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최저가를 만들고 매집하는 과정을 가져가는 게 선순위였다는 거예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지만 XRP 리플코인도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 중 하나인 ETF. 이 ETF가 나오기 전에 근데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최저가를 먼저 만들고 나서 매집을 한 다음에 출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시면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이 얼마만큼 욕심이 많은지 아실 겁니다. 물론 수익에 대한 욕심은 우리도 있죠. 수익을 많이 보면 좋긴 한데 이 수익을 어떻게 많이 볼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먼저 고민하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고래들도 그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모멘텀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이렇게 최저가를 만들어서 그들이 들어가기 좋게 단가를 만든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러한 박스권 라인이라는 거예요. 강력한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않고 이 박스권만 만든다면 개인들은 지칠 수밖에 없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호재가 그렇게나 많다면서 왜 오르지 않는 거야? 강력한 모멘텀, 고래들이 그렇게나 많이 매수했다면서 왜 올라가지 않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하세요. 그런데 고래들은 그냥 매수하는 게 아니라 매집의 관점을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매집과 매수의 차이점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매수는 그냥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는 매수죠. 매집이라는 것은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을 만들고 그때 비중을 확실하게 나누어서 들어가는 게 바로 매집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이 박스권을 만들면 개인들은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매도를 고려합니다. 그러면 이 매도한 물량들 고래들은 비중을 추가하는 관점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고래들은 왜 자전 거래를 돌릴까요? 그들이 매도하고 또 매수하면서 왜 비중을 추가할까?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다 속해져 있다는 걸 한 번 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매수와 매도의 관점 그리고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의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굉장히 좋은 기회이고 만약에 리플을 고점에 매수해서 지금 손실이신 분들 같은 경우도 그냥 내 평균 단가 올 때까지 막연히 기다리지 마시고 과감하게 추가 매수를 통해 평균 단가를 낮추는 작업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아무 구간에서 비중 관리 없이 들어가게 되면 또다시 시장이 흔들릴 때 손실 보고 매도하는 일들이 발생하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구간에서 진입하신다면 상당히 큰 수익을 누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파란색으로 된 링크 보이실 거예요. 링크 눌러주시면 저와 함께하는 무료 정보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어요. 들어오셔서 매수, 매도, 그에 따른 비중 관리 및 대응 방법까지 빠르고 확실한 정보 알려드릴게요. 100%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자료와 또 그에 따른 비중 관리 및 대응 방법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코인 정보방 참여해 주시면 되시고요.
정보방은 번거롭고 싫다 하시는 분들은 부담 없이 자료만 받기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만큼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오늘 XRP 리플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